돛담배 만들기 1.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무인도 생활도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무인도에서 평생 살고 싶진 않아. 빨리 무인도를 탈출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걸. 아무리 구조 요청을 보내도 응답이 없으니 어떡하지? 아무래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탈출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탈출해요. 바다를 건너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해 돛담배를 만들려고 해. 어떤 배를 만들어야 할지 일단 한번 그려보자. 자, 드디어 이제 7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틀 모듈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터틀 모듈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듈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특정 기능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자를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종이를 잘라야 된다거나 할 때 우리가 물론 손으로 그냥 찢어서 자를 수도 있지만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가위라고 하는 도구.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기능으로는 그렇게 정교하게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없을 때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정교하게 자르는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가위라는 도구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파이썬 안에 직접적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그런 일종의 모음집, 도구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터틀 모듈이라고 하는 것도 터틀이라고 하는 거북이처럼 생긴 어떤 기호가 다니면서 계속 그 어떤 선도 그려주고 도형도 그려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불러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면 다 기본 패키지로 주는 모듈이 있고, 아예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모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터틀 모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깔면 다 제공이 되는 그러한 기본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터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터틀뿐만 아니라 모든 모듈은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import라고 하는 명령문을 이용해서 import 다음에 모듈명, 그것이 이제 터틀 모듈의 모듈명은 터틀이기 때문에 터틀이라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듈명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듈명에다가 뒤에 as, 그 다음에 사용할 별명. 그러니까 사용할 별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왜 쓰냐면 이제 쉽게 쓰려고 그래요. 터틀이라고 하는 게 6글자인데 이 터틀이라고 하는 6글자의 모듈명을 그대로 쓰면 계속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앞에다 터틀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좀 덜 쓰기 위해서, 좀 작게 쓰기 위해서 뭐 별명을 이제 터틀이면 T로 바꾼다든지,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에서만 쓸 거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as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import turtle이라고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때 앞에다 반드시 터틀 점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import turtle as t라고 하면 그 터틀이라고 하는 걸 이제 t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매번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오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터틀 모듈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 이제 별도의 창이 이렇게 딱 떠요. 별도의 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거, 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자, 이러한 모듈을 이제 실제 나중에 사용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얘가 지금 거북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북이라고 했으면서, 터틀이 거북이라는 뜻인데, 거북이라고 했으면서 거북이 모양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클래식 모양일 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터틀 모양, 거북이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명령부터, 모양을 바꿔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하기, 뒤로 이동하기,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듈의 기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60도를 꺾었다가 또 앞으로 가서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모듈이에요. 나중에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볼 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띄워준 이 화면을 보고 참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파이썬의 이제 터틀 모듈을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임포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임포트에서 아까 터틀 계속 불러왔는데, 이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냥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별명을 사용해서 as t라고 해서 앞으로 t만 눌러도 t로만 부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는 명령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그럴 때는 원래 이제 as t를 안 붙였으면 turtle.forward 하고 10 이렇게 10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t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창이 일로 떴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별도의 창이 떠서 원래 여기 있었던 터틀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제 이 정도가 100인 것 같습니다. 100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포워드인데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는 얘가 처음에는 오른쪽을 항상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건 윈도우 창처럼 딱 뜨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창처럼 딱 뜨는 이 녀석을 이제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끄면 바로 컴퓨터가 이제 다시 꺼집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종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회전, 아까 처음에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레프트하고 90도, 왼쪽으로 90도를 꺾어라 라고 한다면 위에를 바라봐야 되겠죠. 실제로 위에를 바라보는지, 자, 살펴보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위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도형들을 한번 그려 볼 건데, 이제 도형들을 그리기 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일단 그냥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지, 사각형 어떻게 그릴지, 오각형 어떻게 그릴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쪽에서 그리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100을 간 다음에는 왼쪽으로 몇 도를 꺾어야 이제 삼각형을 정말 그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은 한 각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0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도니까 나의 터틀을 왼쪽으로 60도 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실제로는 60도를 꺾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저기 왼쪽 위로 가야 되니까는 60도보다 더 많이 꺾어야 돼요. 그게 이제 몇 도냐면 180, 전체 180도에서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60도로 나오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도를 옮길 때는 180-60도, 180 빼기 60도 해서 120도만큼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도를 꺾어야
이쪽 왼쪽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 왼쪽 위쪽으로 간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120도를 꺾어줘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0도 사각형은 내각이 이제 한 각당,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나 90도예요. 90도면은 90도씩 꺾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90도 하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80 빼기 90을 해서 9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각형도 마찬가지죠. 오각형은 내각이 한 각이 108도니까 이 180에서 108도를 뺀 72도만큼만 꺾어줘야 오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은 변의 개수가 3개고 그래서 반복하는 숫자도 3개입니다. 왜? 3개 그려야 되니까, 삼각형이니까. 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4번 그려야죠. 정五각형은 5번. 그래서 n각형은 n번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각도는 이 n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n이 3이니까 360 나누기 3 해서 120. 얘는 정사각형은 360 나누기 90 해서 360 나누기 4에서 90, 얘는 360 나누기 5에서 72, 그래서 360 나누기 n만큼을 회전해 줘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얘는 삼각형은 120도고 사각형은 90도고 오각형은 72도네. 그 규칙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360 나누기 n이 규칙이더라. 그래서 이 규칙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import turtle as t 해가지고 임포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면 forward 100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100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left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삼각형을 만들 때는 120도만큼 왼쪽으로 꺾고요. 이걸 이제 3번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3번 써도 되지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서 해봅시다. 자, for i in range에서 3번 할 거니까 3. 그래서 콜럼 넣고 엔터 치면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 들여쓰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3번씩 반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삼각형 만들어진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터틀 그래픽스라고 이제 새로 창이 열리는데, 이 창은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각형, 오각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각형, 오각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도의 공식을 이용하면 어떤 것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수 n 써가지고 n이 예를 들면 3이라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t forward 100이고 3이면 360 나누기 n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n을 이제 4, 5 이렇게 해도 되죠. 요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레인지도 몇 번 반복해야 되냐? n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로 바꿔서 한번 그대로 반복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복을 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forward i가 아니라 그 반복문 i 해가지고 n번, 4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는 100씩 가는데, 여기 100씩 가는데, 가는 거는 꺾는 각도는 360 나누기 n만큼을 꺾는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뭐 5로 하면 얘만 바꾸면 이제 어떤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각형도 이렇게 정오각형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육각형도 뭐 당연히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6으로만 바꾸면 이렇게 육각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 n 숫자만 바꾸면 우리가 어떠한 정다각형이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3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 펜을
지금 그려주는 그 터틀이 이제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그 굉장히 많은 명령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써보면, 먼저 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펜 사이즈를 한번 3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자, 그 다음에 컬러, 색깔도 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T만 다 누르면 돼요. 그래서 컬러는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뭐 하면 되냐면 영어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린, 초록색으로 할 거면 그린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컬러는 여기서 이제 그냥 컬러는 뭐냐면 선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 참고로 이제 이렇게 T 점 누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찾아볼 거냐면 여기 있는 자, fill color라고 하는 걸 써볼 거예요. fill color. 자, 이 컬러와 fill color의 차이점은 fill color는 그 도형 안쪽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걸 옐로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칠을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뭘 또 써줘야 되냐면은 T하고 이제 색칠 시작하라. 색칠의 시작과 끝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egin, fill 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T 해서 end, fill이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쓸 때 이 begin fill이랑 end fill이 같이 따라오더라 앞뒤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고 나서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아까보다 일단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펜 사이즈가, 펜의 굵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더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 안쪽이 노란색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 했느냐면 이제 우리 요 삼각형을 앞뒤로 이제 begin fill과 end fill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도형들을 더 다양한 모양으로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돛담배 만들기 2. 돛담배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터틀 모듈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혔어. 이제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고민이야.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통나무로 만든 돛담배는 어때? 좋은 생각이야. 통나무로 만든 돛담배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설계도가 꽤나 복잡할 것 같은데? 배를 그리는 과정 중에서 똑같은 부분을 묶어서 정리하면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로보가 배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나 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보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함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바로 앞에 우리가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썼던 forward나 뭐 left, right 같은 것도 다 함수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이미 만들어진 걸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터틀 같은 모듈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함수를 직접 만들어 사용을 해 볼 건데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forward 저 앞에 썼던 터틀에 있는 forward 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forward 해가지고 100이라고 입력값을 넣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터틀이 거북이가 100만큼 이동을 하는 그런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또 뭔가가 튀어나온 어떠한 기능을 실행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입력값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갈 때가 많지만은 안 들어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입력값이 없어도 출력값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출력값도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무 기능도 안 하면 함수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의 결과 출력값이 나오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을 하는데 입력값이 필요하면 받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값, 함수에다 입력값을 넣으면 이제 출력값이 튀어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직접 어떻게 만들 것이냐, 파이썬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만듭니다. def 한 칸 띄고 함수명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까처럼 forward다 그럼 forward 함수명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매개 변수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입력값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 참 익숙하죠. 이렇게 콜론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다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이제 들여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반환값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물론 출력값이 없으면 return 값도 없겠죠. 이제 앞으로 요즘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함수들인데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 정다각형 해가지고 전N각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이든 4든 5든 6이든 우리가 이거 앞에 한번 만들어 봤죠. 요거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함수로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과 별 모양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할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import turtle을 먼저 선언을 해야죠. 그거를 우리 이번에도 t라고 별명을 붙여서 한번 들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 4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처럼 def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만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정다각형 만들기, 이름은 폴리곤이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n과 length의 랭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n은 이제 뭘 거냐면 정n각형,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n 자리에 이제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랭은 그 길이, 어떤 길이로, 한 변의 길이를 어떤 길이로 해서 만들 것이냐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그 아까 했었던 것처럼 t forward, 그 다음에 이제 길이잖아요. 그러면 랭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매개 변수를 요걸 써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t left 해서 left 다음에 올 것은 뭐다? n은 n인데 그냥 n 하면 안 되고 360 이렇게, 자 360 나누기 n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일 때는 360 나누기 n 해서 120도만큼씩을 돈다고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는 출력값이 따로 없죠. 예, 여기다가 예를 들면 리턴할 어떤 써줘야 될 값이 없으니까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지금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함수의 그 범위라고 자동으로 생각이 되냐면 요 들여쓰기가 다 되어 있는 곳까지가 함수의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다른 거를 다른 이제 def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파이썬에서는 여기까지만 인식을 해주고 요것만 함수 내용이다 라고 해주고 여기서 또 별개의 명령문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평행사변형을 그려 볼 텐데요.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는 매개 변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왼쪽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가로 길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각도가 하나 필요한데 이 각도는 이제 요 좁은 각도를 우리가 받아도 되고 이 넓은 각도를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 좁은 각도, 이쪽의 좁은 각도는 반대편의 각도와 똑같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그 다음에 이 넓은 각도는 또 상대 그 대각선 각도가 똑같은데 이 좁은 각도 더하기 넓은 각도가 180도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각도를 저희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패러렐
이라고 일단 먼저 이렇게 이름을 이제 먼저 정하고요. 이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개 변수가 3개가 필요하니까 랭이 이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랭2라고 또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앵글에 이제 ang를 써가지고 각도를 뜻하는 이렇게 3가지 매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얘가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만큼 한번 갔다가 랭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는 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돌면 되냐? 요 각도만큼 돌면 이렇게 이만큼 돌겠죠. 그래서 앵글만큼 돌고 그 다음에 랭2만큼 가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180 빼기 앵글만큼 돌고 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먼저 forward, 그래서 처음에는 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간 다음에 돌아야죠. 그래서 돌 때 레프트로 지금 돌아야 되니까 레프트로 돌는데 그 각도는 ANG고요. 그 다음에 T 또 이렇게 forward 앞으로 또 가서 이번에는 랭2만큼을 이제 직진을 하고 그 다음에 T에 또 이번에 레프트 각도로 회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180 빼기 A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요거 한 번에 이게 끄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이만큼이 이제 이거 한 번에 이만큼 돌고 이거 한 번에 이만큼 가고 랭투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줄에 돌았어요. 이제 돌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반복이 돼야 되겠죠.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똑같은 걸 한번 하면은 이제 하고 돌아오면 평행사변이 완성이 되니까 2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2번을. 그래서 2번 반복할 때는 여기다가 for I in range 2 이렇게 하고 이쪽을 다 들여쓰기를 해줘야죠. 이럴 때 팁을 이렇게 놓고 탭을 누르면 같이 한 번에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렇고 보니까 이 위에도 지금 반복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폴리곤도.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고쳐주는데 마찬가지로 for I in range 해서 이번에는 n만큼이죠. 얘는 n만큼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줄은 또 한 줄 더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평행사변형이고,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은 3가지의 그 길이를 받고 1가지의 각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비스듬한 세로변도 길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도는 하나만 받아도 되는데 왜냐면 요 하나의 각도, 이쪽 각도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쪽 각도 더하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각도는 서로 더하면 180이 되기 때문에 180 빼기 앵글로 해서 이쪽 각도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각과 이 2가지 각이 서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각 2개와 밑에 있는 각 2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각은 하나만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dep하고 그 다음에 drape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랭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받아주고 ANG를 또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위에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뭐 다각형이면 똑같은 걸 한 번씩 그려준다든지 한 줄씩 똑같은 코드로 그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이 가능했는데 얘도 평행사변형도 밑에 거 그다음에 대각선 위로 반복하고 나면 똑같이 순서대로 하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사다리꼴은 이 4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반복은 할 수 없고 그냥 일일이 다 순서대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T.forward에서 랭 먼저 긋고 오른쪽으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해서 앵글만큼 레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T.forward 이번에는 랭2로 가고 그 다음에
t.left 이번에는 180-ang.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고 여기서 각도를 꺾은 거예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고 또 각도를 이만큼 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죠. 하나씩. 자, 그러면 또 t forward 가서 이번에는 랭3로 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각이랑 똑같으니까 180-ang로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forward를 한 번 더 똑같이 랭2로 이번엔 내려오는 거니까 랭2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따로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트레이프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쭉 다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데프하고 스타. 그 다음에 별 같은 경우는 길이만 이렇게 별을 그릴 거니까 다른 모양이 아니라 별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 길이 그리고 별의 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별 길이 하나만 각 그 변의 길이만 우리가 세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그 반복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오른쪽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144도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144도를 오른쪽을 144도를 꺾어서 이렇게 한번 긋고 그을 때는 똑같이 랭과 같은 길이로 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72도를 꺾어줘야 돼요. 144도의 절반 72도를 꺾고 이게 반복됩니다. 144도, 72도, 144도, 72도 중간중간에 계속 T forward 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or i는 레인지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for forward 해서 랭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는 라이트 먼저 라이트 144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forward를 가서 그 다음에는 레프트 72도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5번 반복하면 별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잘 그려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그냥 그으면 다 똑같은 데다 그어져요. 그래서 잘 그 위치를 화면의 위치를 이제 잘 잡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로 바꾸기 위한 그런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 함수는 이제 여기서 밑에다 또 만들 건데 그것이 이제 go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형을 만들고자 하는 화면에 도형을 만들고자 하는 위치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한쪽에는 이걸 만들고 한쪽에는 정다각형 그 다음에 옆에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별 모양 순으로 그려야겠다 하면은 계속 거북이 위치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거북이 위치는 선을 그으면서 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선을 안 긋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로 가주는 그런 함수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def 먼저 해서 go 하면 그 위치는 이제 좌표로 x와 y 좌표로 우리가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t 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그 함수들 중에 펜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펜업은 펜을 든다는 뜻이에요. 펜을 드니까 펜을 들고 움직이니까 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펜업 하고 그 다음에 t go to 어디로 좌표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x, 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t 펜 다운을 하면 반대로 이제 펜 다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하면 그 궤적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펜업해서 원하는 데로 가서 펜다운 하는 그런 go 함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어요. 얘는 다 만들었는데 폴리곤부터 그러니까 정다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별, 그 다음에 go 함수까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써 먹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써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먼저 go.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정다각형부터 만들 건데 그거는 좌표가 마이너스 200과 0 x는 마이너스 200이고 y는 0인 곳에다가 처음에 펜을 그 거북이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폴리곤
이제 정사각형 그려야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을 30짜리 길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 해서 마이너스 100, 0인 자리로 옮긴 다음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이거를 이제 랭 1은 50, 그다음에 랭 2는 30, 그 다음에 각도는 70도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잘 써야 돼요. 그 선생님도 지금 제가 만들었던 그 함수 이름이 헷갈리거나 또는 오타가 나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0, 0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프 사다리꼴을 이제 그려줘야죠. 사다리꼴은 세 가지 종류를 이제 해야 되니까 70, 30, 60 하고 각도는 100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가서 이번에는 200, 그 다음에 25. 그냥 이거 임의로 가는 거예요. 적당한 화면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거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T,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처음에 그 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D set 헤딩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각도를 이제 0도로 다시 처음 걸로 만들어 놓고 한번 그 다음에 스타를 이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길이로.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하나씩 차례차례로 지금 만들고 있죠. 아, 근데 여기 이제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난 이유는, 자, 이 부분이 오류가 났네요. 좀 T로 해야 되는데 R로 썼네요. R이라고 하는 변수는 없죠. 자, 이렇게 다시 해보면 이제 잘 될 겁니다. 사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별까지 이렇게 그리면 완전하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그리려면 이제 라인의 길이를 더 크게 만들면 되겠죠. 돛담배 만들기 3. 돛담배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타미야 로보는 함수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리려고 해. 함수를 사용하면 문제 없겠어. 파이썬에 대해 다 공부한 것 같은 기분인걸? 룰루랄라. 잠깐!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객체 지향? 그건 또 뭐야?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타미 말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하지만 더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객체 지향에 대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지금 꼭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단다. 그러니 타미야 로보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들어보렴. 자, 이번에는 객체 지향과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생소한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객체를 알아야 되는데, 객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서 그냥 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냥 책, 컴퓨터, 마우스, 아니면 또는 컵, 이런 것들 다 사람 같은 것까지 동물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는데, 그 물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객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객체를 중심적으로 놓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객체 지향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반대로 나온 거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 계속 했었던 것처럼 순서도를 그리고 알고리즘을 짜면은 그 순서에 맞게 해줬잖아요. 순서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순서에 맞게 절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식과 다르게 객체를 중심으로 놓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이제 나중에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사용법을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 같은 거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뭐냐면 이제 이런 객체 지향을 이제 시켜주기 위한 또 다른 개념인데 클래스는 도장 아니면 빵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빵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빵틀에다가 이제 빵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우면 그 모양대로 빵이 나오는 것처럼 또는 도장을 찍는데 우리가 도장을 이제 하나 뭐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걸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다음 도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장 참 잘하는 친구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려면은 도장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장을 종이에다 찍어주죠. 책에다가 공책이나 이런 데다가 그 찍어주는 때 쓰는 것을 도장 같은 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나 기능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참 잘했어요 라는 글자가 써지도록 또는 동그란 모양이 표시가 되도록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고 인스턴스 그렇게 찍힌 것들을 다 인스턴스라 그래요. 제가 철수한테도 찍어주고 영희한테도 찍어주고 찬소리한테도 찍어주고 하면은 인스턴스가 하나씩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러니까 도장은 우리가 뭘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도장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날짜를 뭐 2019년 뭐 8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매번 바꾸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도장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도장을 빨간 잉크 찍어서 찍어줄 수도 있고 파란 잉크 찍어서 찍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속성인데 내용을 다르게 해가지고 찍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름이 다른다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값이 다를 수 있는 게 인스턴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도장, 인스턴스는 그 도장으로 찍은 거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장점이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클래스를 계속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클래스의 특징이 다른 클래스 만들어 놓은 다른 클래스 가지고 그 클래스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내가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서울시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서울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울시민이기 이전에 뭡니까?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의 성질을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서울시민은. 그러면 한국 사람은요? 사람이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국적만 한국인이죠. 한국이죠. 그리고 한국인인데 거기서 어디 사는 한국인? 서울 사는 한국인.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뭐 머리가 하나 달려있고 팔다리가 있고 직립보행을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근데 한국 사는 사람 국적이 한국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만 요 속성만 하나 딱 추가해가지고 인간 클래스에서 요거 하나만 넣어가지고 국적 하나만 넣어서 하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의 대부분 다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민은 한국인이라는 클래스의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디 사느냐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서울시민 클래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뭘 갖고? 한국인 클래스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쉽게 그리고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어떻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뭐 우리 그때 함수 했던 거랑 비슷한데 계속 뭔가 모양은 틀은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어떠한 우리의 명령문이 들어오죠. 오렌지색 명령문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아까는 이제 함수 만들 때는 def였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찍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제 아무런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물려받지 않는 그냥
땐 자기 혼자 그냥 만들어진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콜론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하게 콜론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만 요 같은 클래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묶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는 변수명이 들어가고요. 클래스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 안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수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메서드 보면은 이제 똑같죠. 아까랑 def 해가지고 메서드 함수명, 엑스도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셀프라는 것이 꼭 들어가요. 그냥 셀프라는 게 왜 들어가요? 라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이게 그냥 왜 들어가지까지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는다고. 클래스에 있는 함수 쓸 때는 앞에 셀프를 항상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다른 책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우리가 함수 쓸 때 계속 쓰는 그 매개 변수들을 쭉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또 함수 쓸 때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안에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마다 다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처럼 원래 있던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싶고 거기다가 뭐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일부 더 새로. 그럴 때 이제 가지고 올 거, 물려받을 것들을 그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들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명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까는 빈칸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이름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번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습은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그 코드를 어느 정도 좀 재활용을 할 겁니다. 재활용을 할 건데 먼저 더 집어넣을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첫 줄을 새로 집어넣을 건데, 이 폴리곤 앞에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고자 하는 거는 모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모양이니까 figure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잘 해야 되겠네요. 자, 뭐 한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영어로 이게 한글로 하면 한글이 안 되는 데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하는 게 낫죠. 자, figur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래스 안에다가는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앵글이라든지,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라든지, 근데 이 길이도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저기 사다리꼴처럼. 근데 계속 다 0을 넣어주는 이유는 그냥 초기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초기값을 보통 0이라고 많이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클래스 figure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폴리곤, 패러렐,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정다각형과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함수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figure 클래스 안에다가.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그 클래스에 맞게 들여쓰기를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한 번씩 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꾸밀 거냐.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 num이라고 하는 이 figure 클래스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요. 랭도 마찬가지로 이 length를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외계 변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self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는 n,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n과 랭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 값을 넣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까 num 위에 이제 num이라고 하는 그걸 값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n은 self 하고, 이 self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기 자신의 클래스 self num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랭은
랭은 셀프의 랭스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세 가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폴리곤 이제 집어넣고요. 패러렐도 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다 드래그해서 탭 한번 쳐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한 칸씩 자동으로 됩니다.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패러렐 같은 경우도 랭 1, 2하고 앵글이 이미 다 여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셀프,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저것들을 다 적어줘야죠. 랭은 뭐다? 셀프의 랭스고, 랭스고, 그 다음에 랭2는 셀프의 랭스2고, 이런 식으로 앵글은 ANG는 셀프의 앵글이고, 이렇게 쳐주고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트레이프도 마찬가지고요. 트레이프도 마찬가지로 넣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셀프,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다 쓸 거니까 여기다가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뭐만 달아주면 되면 3. 그리고 또 이거를 복사해서 이러면 빨리 할 수 있죠. 이렇게 랭 1, 2, 3를 다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스타 이렇게 넣고, 얘를 랭은 이미 쓰니까 셀프로 바꿔주고, 셀프. 자, 오타가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랭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랭. 이것도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쓰면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고요. 자, 이렇게 다 집어 넣습니다. 지금 이 피규어 모양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제 다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상속을 좀 해볼 건데, 피규어 클래스를 상속받는 보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트 클래스는 여기서 똑같이 def를 이제 클래스, def가 아니라 클래스를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어떻게 보트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할 거고, 플레이 피규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규어라고 적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무엇을 넣을 것이냐, 보트를 만들 거니까 이 클래스에 이제 돛담배 그릴 때 필요한 이제 통나무 그리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볼 건데, 통나무 모양은 이제 동그란 거 하나, 그다음 옆에 길쭉한 네모가 나오는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def 하고, 이 안에다가 load라고 해가지고 통나무, 그 다음에 셀프 넣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가는 랭은 이제 길이는 정해줘야죠. 그래, 랭은 셀프에 우리 이미 있으니까 랭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먼저 하나 그리고 t에서 서클, 원 그리는 건 서클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랭의 2분의 1, 그래서 길이의 절반만큼으로 서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통나무 그리기예요. 이제 원 그렸으니까 포워드 해서 랭 곱하기 4 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레프트 돌고, 한번 쭉 길게 갔으니까 레프트 90도 돌고, 그 다음에 또 T 포워드, 이번에는 랭만큼만 딱 위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 레프트 90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죠. 얘를 또 반복해야죠. 이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통나무 그리는 거니까요. 이제 통나무 반대편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0도를 돌아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더 그리진 않고 레프트 180도 반대편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원통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는 별도로 있는데 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밑에 이 실행하는 거는 다 지우고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실제 실행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위에다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B 해가지고 B는 처음에 이 보트라고 하는 보트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보트에다가 이렇게 빈 가로를 넣고요.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보트라고 하는 클래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도장이 붙은 일종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B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했잖아요. 이제 요 B의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B 하고 num, B.num은 뭐 3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B.length는 뭐 어떻게 50. 얘를 지금 저는 이렇게 붙여 썼다가도 띄어 쓰고 하는데 이거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제가 하나씩 한 칸씩 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해봅시다. 뭘 반복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 i는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순서대로 반복을 할 거예요. 3번 반복을 할 건데 그 i 값이 0과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100과 i 값을 이용해서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100에 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00 자리로 갈 거예요. 이 반복이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b의 로그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 있는 로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막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이제 하고 나면 for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을 할 거니까 삼각형이 그러니까 통나무가 위로 이제 3개가 딱 쌓인 통나무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자, 0과 0-25 자리로 가서 그 다음에 t 자, left 90도를 가고 그 다음에 t forward 이번에는 b의 이제 length 곱하기 4 b의 처음에 이제 length가 나와 있으니까 b length를 이제 곱하기 4 한 만큼을 이제 앞으로 가주고요. 그 다음에 t left 180을 할 겁니다. 지금 뭐 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지금 그 돛을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통나무 달았고 돛을 달는 돛에 이제 기둥 만들어 놓고요. 이게 기둥 만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돛이니까 삼각형. 네, B.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폴리곤 넣고. 그럼 이제 삼각형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넣을 거예요. 근데 B 폴리곤 넣기 전에 요걸 한 이유가 이제 옆으로 누운 정삼각형을 이제 잘 그리려고 각도를 잘 맞춰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스타를 이제 여기까지 그린 게 여기까지 그린 게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삼각형 안에 별을 또 하나 넣을 거예요. 네, 별을 넣을 건데 별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레프트를 하고요. t 레프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고 해서 15와 150으로 갑니다. x15, y 150인 곳으로 가서 b length는 7로 바꿔놓고, 자, 7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별을 그립니다. 살짝 가서, 그 다음에 스타를 그리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에 00 자리로 이제 다시 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그리고 있죠. 열심히 통나무 3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나무를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안에 별까지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체 소스 코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또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외에 여러가지 모듈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랜덤 모듈이라는 거 하고 랜덤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워볼 거냐면요, 타임 모듈 그 다음에 캘린더 모듈 이렇게 뭐 각각 랜덤 모듈은 무작위수를 찍어주는 모듈이고요. 타임 모듈은 시간과 관계된 모듈, 캘린더는 달력과 관계된 모듈, 날짜와 관계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랜덤 모듈은 물론 모든 모듈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임포트 바로 랜덤 찍고 뭐 이것도 별명을 이렇게 써주면 훨씬 편하게 찍을 수 있겠죠. 자, 이 랜덤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래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 다음에 또 랜덤이 아니라 랜드 인트 해가지고 A, B 찍어주는 이런 그 메서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초이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0 이상 1 미만의 실수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를 이제 임의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드 인트는 인트가 정수형을 말하는 거니까 A 이상 B 이하의 정수를 임의로 뽑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가운데 거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 특이한 건데 어떤 SEQ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이제 보통 리스트로 나온다거나 하면 그 자료에서 리스트에서 하나를 임의로 뽑는 겁니다. 시퀀스라는 자료 안에서 하나를 임의로 뽑기입니다.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초이스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랜드하고 인트하고 초이스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지우고 자 먼저 초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fortune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fortune 안에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거냐면은 fortune 이건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리스트에다 뭐 집어넣을 때 어펜드 새로 집어넣을 때 어펜드라고 그러죠.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이렇게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합시다. 복사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빨간색 이번에는 어떤 물건 빨간색 물건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든지 몇 가지만 해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자 봅시다.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3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의 운세 자 이렇게 넣고 오늘의 운세는 위에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R 초이스하고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요거 이 리스트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fortune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프린트까지 닫으면
어떻게 나올 거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항상. 자, 처음에는 오늘은 빨간색 물건 요거 가운데 거 나왔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뭐 계속 나올 수 있죠. 빨간색 물건 뭐 오늘은 최고의 날이어도 뭐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네, 나왔네요. 드디어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주는 것이 바로 choice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뭐 랜덤은 더 간단합니다. 랜덤 이런 거는 직접 한번 해보면 돼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냥 랜덤 R 그 다음에 랜덤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여기 요거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요. 실수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실수가 나온다 그랬죠. 또 해볼까요? 또 다른 숫자가 나왔죠. 이렇게. 자, 랜드인트는 정수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랜드인트하고 요 사이에다가 A, B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A, B를 우리가 주사위처럼 똑같이 1에서 6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주사위로 만든다 하면은 올려봅시다. 3 나오고요. 또 올려봅시다. 또 3 나왔네요. 또 올려봅시다. 이번엔 6 나오고 또 올려보면 또 6 나오고 또 올려보면 4 나오고 이렇게 중복된 게 계속 나올 수 있지만은 무작위 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랜덤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모듈 도 있고 타임 모듈을 어떻게 쓸 거냐면 타임 하고 뭐 t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임 모듈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쓸 거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타임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 t 하고 넣어줘야 되겠죠. t.time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시간 우리가 뭐냐 하면 유닉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1970년 1월 1일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 초만큼을 해줘요. 뭐 얼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막 몇 월 며칠인지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타임 그 모듈 중에 슬립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프린트를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5초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밑에는 5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진짜로 5초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t에 슬립 넣고 그 안에 이제 초만큼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5초 기다려 봅시다 하고 진짜로 5초 이후에 5초 기다렸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나오죠. 바로. 그래서 이 슬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뭐 로컬 타임도 있어요. 로컬 타임. 자, 아까 처음에 이거 나왔잖아요. 요거 타임 함수로 쓰면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숫자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요걸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프린트에다가 t 타임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타임 안에다가 아니라 타임 바깥에다가 로컬 타임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다시 덮어주면 그러니까 로컬 타임 안에 t 타임이 또 있어요. 로컬 타임도 t를 당연히 붙여줘야 되겠죠. 다 t니까 t 함수니까 타임 모듈이니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프린트를 하는데 타임 tm year는 2019년 그 다음에 8월 그 다음에 27일 23 32 이렇게 쭉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이제 로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모듈 한번 써보죠. 캘린더 모듈. 얘는 캘린더라고 하는 함수가 그 메서드가 있어요. 캘린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2019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냐면은
요 해에 해당하는 달력을 전체 출력해주는 그러한 그 명령어예요. 그런 메서드고, 얘는 당연히 캘린더 모듈에 있으니까 당연히 C라고 하는 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얘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안에 집어넣고 얘를 그대로 F4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가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1월부터 쫙 이제 뒤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12월까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도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당연히 months도 있겠죠. 달. 그래서 PR month 이렇게 하고 2019년 그 다음에 8월 뭐 이렇게 한다면 이 달력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는 뭐 짧아서 그냥 나오네요. 자, 영어로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weekday 해가지고 어떤 무슨 그러니까 weekday라고 하는 좀 특이한 건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면 weekday 함수는 이렇게 ymd를 넣어요. 그러니까 2019 넣고 8월 넣고 그 다음에 일, 그러니까 연, 월, 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27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요일인지 판단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특이하죠? 1. 무슨 요일인지 알려달라는데 왜 1을 하죠? 이게 월요일은, 자,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월요일은 1이고요. 월요일은 0이고, 화요일은 1이고, 수요일은 2고, 목요일은 3, 금요일은 4, 토요일은 5, 일요일은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세 가지, 우리 랜덤 모듈, 그 다음에 타임 모듈, 그 다음에 캘린더 모듈까지 한번 다 써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